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그 전에 단일화 협상에 성공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요, 지금까지 단일화 협상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유선 전화 꼭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협상팀에 나온 사람들이 오세훈이 말 안 듣고 김정인 위원장 말 듣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뒤에 김종인이 버티고 앉아갖고 오세훈이 자기 주관대로 나는 100% 무선 전화 받겠다 했으면 그대로 밀었으면 어제 단일화가 됐죠. 근데 김정인 위원장 브레이크 거니까 김정인 위원장 말에 그냥 싹 엎드려버린 것 아닙니까? 김태호 변호사님, 짧게 얘기해서 단일화 협상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들이 있죠. 아마 이재호 고문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의 원로들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 이재호 고문의 말이 조금 표현은 좀 거친 것은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을 때 사실 중요한 건 무선 100%와 유선 포함하는 거. 이거 사실 유선 전화 포함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오세훈 후보하고 무선 전화 100%,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문구는 오세훈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합의가 된 거.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에 갔다 오면서 얘기가 바뀐 거예요. 유선 포함으로. 그래서 이제 틀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재호 고문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주장을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국민의힘하고 김종인 위원장빨 다 받기로 했으니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어제까지 단일화를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가장 있느냐. 저는 오안 양 당사자보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단일화를 결렬되는데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이 없다마는 야당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걸? 그 사람은 내가 봐야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자, 지금 단일화 협상을 좀 푸시하기 위한 멘트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너무 공격적이고 이거는 좀 너무 좀 센 멘트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거든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라보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가치를 굉장히 일단 낮게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계속 그런 멘트들을 이어왔었고 그것 하나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제1야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소위 말하는 지금 유선전화 방식을 넣는 것들도 우리가 이기는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 기치를 놓고 그러니까 상대방인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독한 말들을 더 쏟아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다 받았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분명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건 이제 단일화는 사실상 이제 여론조사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기더라도 우리 진심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단일화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다 던졌다는 건 내가 저도 나는 그냥 끝까지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까지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화답하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그런 가치나 입지를 좀 낮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무 미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들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이상하게 꽤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저기 다 퍼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노회한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 10단의 정치인이 단순히 개인 감정만 가지고 안철수 후보는 안 되라고 했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뭔가 다른 김종인 위원장만의 계산이 있다.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개인 추측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가 되든지 오세훈 후보가 되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에서 어떤 형태로든 야권은 재편되고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크든 작든 규모의 차가 있을 뿐이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해서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다. 야권 재편의 축은 누가 됩니까? 안철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 나머지 공간은 윤석열 총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이 채울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서울시장 이겼다고 봅시다. 야권 재편의 축은 누가 되는 거죠?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과 야망 때문에 네. 적이 아니라 단일화 파트너고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저 비난과 독설에 가까운 멘트에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최근에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영선 후보를 저격한 게 많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저격한 게 많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향한 게 더 많았죠.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네. 박영선 후보는 본선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끝나고 나면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끝까지 저격을 한다.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요. 야권 중진들 중심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정말 이성을 잃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터부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히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들 짜증나는 이런 행위를 지금은 김정인 역할이 끝났어요. 있다면 남 욕하는 것밖에 역할이 없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우리 편이잖아요. 말이라도 곱게 하고 존중해야지. 입만 열면 욕하고 험담하고 인신공격하고 라고 그게 보시는군요. 되겠습니까? 안 이재호 된다고 고문은? 해야죠. 3대 대결로 가면 지는 거죠.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글쎄요. 이런 상황을 보는 여권에서는 어떨까요? 여권에서는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종인 대표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당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쭉 겪어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김종인 대표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는 모습이 여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려고 하겠군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1대1 맞대결보다 3차 구도가 훨씬 그렇죠. 좋죠. 그러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깎아먹고 김종인 대표도 사실 옹호하는 듯하지만 김종인 대표에 대한 비판도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적이 누구고 편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당, 야당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중진원들 전부 다 아까 김무성, 이재원도 마찬가지고 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아니 좀 내부 총질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이기건 지건 나중에 합당해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사감이 아무리 있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서 본인의 속마음과 다르게라도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여야가 바뀌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네, 내부 총질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네요.